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이고 4살 아들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고 잘 사는 것도 아닌 못 사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부부예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시댁 사람들 때문인데 지금도 그 인간들 생각만 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지경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염치도 없고 뻔뻔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덕분에 이번 기회로 시댁과 인연을 끊고 완전 남남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래도 그런 인간들도 가족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시댁 인간들 전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인간들처럼 못 되쳐먹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시댁은 남편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4살 위의 형인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형이랑 비교당하며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작은 것 하나부터 항상 집에서는 형이 먼저였고 부모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자라온 우리 남편은 그때 받았던 차별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부가 현재 둘째 계획이 없는 것도 남편은 한 명의 아이에게 온 사랑을 다 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만 해도 자녀 계획은 둘째까지 가질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정을 들어보고 난 후로는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어디에 내놓더라도 빠지는 곳 하나 없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키도 180이 넘는 큰 키에 얼굴도 시원시원 남자답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 하도 시부모에게 차별을 당해서 그런 건지 평소에 성격이 많이 소심한 편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 못하고 약간 저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냥 입을 꾹 다물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양보하고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성격이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없어서 어느 때는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제외하면 남편의 기본 성격 자체도 자상한 편이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해요. 집에서 대놓고 밀어주어서 대학은 나름대로 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 생활도 적응 못하고 대기업 취업도 다 실패했어요. 그나마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님 친구분 찬스를 이용해서 농협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10년을 못 채우고 몇 년 전에 그만두더니 이제는 장사한다고 시부모님 재산을 빌려다가 코로나 때 돈을 싹 다 날려먹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백수로 시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편은 대학 갈 필요 없고 공장 취업하라며 아버님이 학비 지원도 안 해주셨어요. 아주버님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더 잘했는데 집안에 2사람이나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죠. 아버님은 공부하지 말고 기술 배워서 공장 가라 하셨지만 부모 말 듣다간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 이악 물고 혼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토록 시댁 집안에서 모든 지원과 시부모님의 관심이 형에게로만 향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집안의 푸대접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은 하나뿐인 사위를 마치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해 주셨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도 설날에 친정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면 저와 남편까지 세뱃돈을 따로 주십니다. 물론 남편도 그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편이라서 친정 부모님이 조금만 잘해줘도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는 바람에 이젠 친정 엄마 아빠도 저보다 남편이 더 자식 같다면서 먼저 챙겨주십니다. 결혼할 때도 당연히 저희는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했고 반면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도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멀쩡하게 다니던 농협 그만두고 장사한다고 했을 때도 그 미천까지 전부 시댁에서 만들어주시고 코로나 때 팔이 날리고 월세도 못 내서 돈 부족할 때마다
매번 몇 천만 원씩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도 천성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아무리 시댁돈을 때려 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고 결국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생긴 채 재작년에 이혼당했죠. 그리고 지금은 시댁 들어가서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등골 빨며 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20살 때부터 공무원 합격하고 바로 군대 갔다 온 뒤에 일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월급을 전부 당신한테 맡기라고 하셨답니다. 월급 받으면 다 내 통장으로 보내. 내가 돈 모았다가 너 장가 갈 때 줄게.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30살 될 때까지 받은 월급을 전부 어머님에게 맡겼어요. 나중에 그 돈이 전부 아주버님 결혼할 때 전셋집 구해주느라 다 써버리고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남편은 시부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시에 만나고 있던 저랑 빨리 결혼해서 집을 나와서 살고 싶어 했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 연애만 3년 동안 하면서 집안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시부모님에게 정말 많이 서운했었고 친정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집안과 완전 인연을 끊고 살기를 바랬었지만 그래도 낳아준 부모고 혈육인데 어떻게 완전 안 보고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지낸다고 하길래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많이 당했으면서 차마 아직도 가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긴 했지만 남편 속에 남아있는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뒀습니다. 대신 남편이 저한테는 시부모한테 잘할 필요도 없고 명절에도 굳이 찾아가서 며느리 노릇할 필요 없다면서 시댁 일은 전부 남편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지금까지 남편이 가끔 한 번씩 혼자 시댁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오고 본인 용돈 모아뒀다가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도 드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남편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싫은 사람들이더라도 자기 부모랑 똑같은 인간이 되긴 싫어서 가족이라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걸로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시부모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거나 시댁에서 저희한테 용돈이라거나 반찬 같은 걸 보내준 적도 한 번 없습니다. 장남한테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으시지만 저희에게는 10원짜리 하나 줄 생각이 없으셨죠. 오히려 제 남편한테 용돈이 적다고 화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맨날 용돈이라고 주는 게 10만 원, 20만 원이 뭐냐? 결혼하고 네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사는 건 아니지? 다음 달에 네 아빠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용돈이라도 100만 원 정도 주고 그래라. 남편이 시부모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제대로 대꾸도 안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미련해 보여서 괜히 제가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일은 철저하게 그쪽 집안 문제라서 제가 끼어들지 않고 몇 년째 그냥 지켜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주버님이 멀쩡히 다니던 농협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고 어머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이미 시댁에서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랐는지 저희 보고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라는 헛소리를 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시댁하는 일에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내가 엄마 통해서 형한테 해준 것만 해도 얼만데. 내가 번 돈 엄마가 전부 형한테 다 줬으면서 뭘 또 달라고 해? 그렇게 어머님 부탁을 거절했더니 당연히 시부모님은 너희는 형제끼리 피도 눈물도 없냐면서 식구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라며 온갖 욕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던 남편은 끝까지 형한테 한 푼도 빌려주지 않았고 결국 시댁돈과 아주버님 퇴직금 그래도 모자란 돈은 대출까지 받아서 전부 가게 차리는데 밀어넣었습니다. 장사의 문외한인 저와 남편이 보기에도 아주버님 사업은 잘 될 리가 없어 보였어요.
태어나서 장사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도 고객들 작은 불평불만 하나 해결하기 힘들어서 쩔쩔매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장사를 하겠습니까? 처음에 장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서서 말려볼까 싶기도 했었지만 저희 이야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어머님이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던 말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어차피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는 시댁 집안에서 역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를 정말 크게 차렸고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는가 싶었어요. 그때 돈을 쓸어 담는다며 저희만 보면 시부모님이고 아주버님이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그게 몇 년 못 가더라고요. 바로 300m 떨어진 곳에 더 크게 아예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쓰는 무한리필 식당이 새로 생겼고 모든 손님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완전 매출이 10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래도 월세도 못 내는 처지라서 아주버님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만 남기고 가게는 망해버렸고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살던 집까지 날렸습니다. 덕분에 아주버님은 그때부터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고 빚까지 크게 진 상황이라 40이 넘은 나이에 어디 새로 직장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아주버님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일해서 빚부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고 있었으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바뀌는 것 하나 없었어요. 그나마 그 집에서 시아버님 혼자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얼마 안 되는 아버님 월급으로 아주버님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주버님 가게가 망했다면서 시댁에서 원망이란 원망은 저희가 다 들어야만 했었고요. 어차피 망할 가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돈을 줬으면 코로나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장사 잘하면서 아주버님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예전에는 시부모님이 첫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다 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쫄딱 망해버린 지금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쓰러워하고 더 잘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저랑 남편은 찬밥 취급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어요. 만나면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데 더 이상 최소한의 예의를 차릴 이유도 못 찾겠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가끔씩 보내드리던 용돈도 거의 끊은 채 더 이상 가족으로서 교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적도 없었고 가끔 한번 연락해서 돈 보내달란 말 빼고는 시댁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는 일도 없었어요. 당연히 시댁 상황은 갈수록 더 안 좋아졌고 젊은 큰아들은 집에서 놀고 먹게 하면서 아버님이 혼자 나가 생활비를 벌어오셨는데 작년 겨울에 공사장 나갔다가 쓰러지시고 병원에 2주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는 아직까지 병석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시어머님이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해도 자기 용돈에서 얼마 떼어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더 달라고 할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줘봤자 하나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식 노릇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집안의 유일한 돈줄이었던 아버님이 쓰러지고 나서 수입이 끊기니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것 같았어요.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조금 나오는 푼돈 외에는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이 유일한 소득이었을 뿐이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아직 칠순이 안 된 어머님도 나가서 간단한 일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고 몇 년째 집에서 술만 먹고 놀고 있는 아주버님은 더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아버님 쓰러진 뒤로 그 집안 식구들 아무도 나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는 말만 수십 수백 번 하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돈 100만 원 보내주고 말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절대 시댁에 돈 보내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남편 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아버님이 쓰러진 뒤에도 지금까지 오직 돈 달라는 소리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시댁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둘 다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부르셨어요. 중요하고 긴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둘 다 오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아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병석에 누워 일어나질 못하셨고 예전에 봤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죠. 그 외엔 아주버님과 시어머님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 사람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왜 우리들을 오라고 부른 건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아버님이 저렇게 되었으니 우리 남편 보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푼돈 찔끔 보내주는 걸로 너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아버지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돼. 너가 100만 원씩 보내줘라. 형편되면 더 주면 좋고. 제가 옆에서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풋 하고 터져나왔어요. 내가 뭐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사람이 염치가 있다면 지금 우리들한테 자기네 세 식구 생활비를 내놓으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도 어머님 말씀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라면 우린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서려는데 아주버님이 남편과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진짜 더 가관이었어요. 지금까진 내가 장남으로서 엄마 아빠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잖냐. 그럼 이제 너라도 부모님 뒷바라지를 해야지.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언제 장남 노릇을 했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 남편이 월급 모아둔 돈으로 장가갔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시댁에서 돈만 가져다가 쓸 줄 알았지 아들 노릇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은 아주버님이 붙잡은 손을 쳐내면서 장남이건 뭐건 내 알 바 아니니 사지멀쩡한 형이 이래서 벌어먹고 살던 말던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어머님에게도 지금까지 자기가 최소한의 아들 노릇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론 그것마저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형은 조용히 하고 있어.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내 월급 한 푼도 없이 다 형한테 줬을 때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제가 알기로는 시부모의 막장 차별 대우 때문에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전혀 유대감도 없었고 일단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고 나중에는 공무원 그까짓 거 평생 해봐야 얼마나 버냐고 무시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 어머님과 큰아들이 있는데 왜 아이까지 키우면서 사는 저희가 시댁 사람들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 불편한 곳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어디든 나가서 일하고 일당 받아오면 세 식구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만큼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랑 아주버님 목소리가 서로 커지다가 아주버님이 먼저 화를 내며 저희 남편 멱살을 잡았고 저와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뜯어 말리면서 한참 동안 그 집안 식구들의 실랑이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생각에 남편은 멱살을 잡은 아주버님을 힘으로 밀쳐내고 거실에 나뒹구는 아주버님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100만 원은커녕 지금까지 어머님께 보내고 있던 용돈도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고 그렇게 우리가 집에 돌아왔더니 진짜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몸이 달았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집에 들어와 몇 년째 결혼 생활하면서 어머님이 저를 먼저 찾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가 똑똑하고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제 앞에서 형님 이야기만 하셨는데
결국 집안에 이런 사단이 나고 형님이 이혼하고 집 나간 이후로는 그런 말씀이 쏙 들어가셨죠. 아무튼 전화 받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냥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어머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선 제가 우리 남편 좀 설득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게 이야기를 잘해달라 하더군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희가 힘들 때 우릴 챙겨줘야지. 식구들 전부 굶어 죽으라는 거냐? 진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쌍욕을 해버렸을 거예요. 우리 남편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가족 식구들 찾으면서 저희한테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건지. 정말 너무 뻔뻔한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 남편 집안일에는 되도록 나서지 않으려고 참아왔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혼나더라도 이번엔 제 할 말은 다 해야겠다 생각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남편 대학도 안 보내고 공장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혼자 노력해서 20대 내내 벌어온 돈도 전부 아주버님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둘째 아들한테 뒷바라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가족 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 말에 어머님이 당황해하면서 자기들이 언제 둘째 아들을 괴롭혔냐고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식구들끼리 어려우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 아들이 저랑 결혼하기 전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착한 아들이었다면서 저 때문에 성격도 안 좋아지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렸다 하시네요. 진짜 염치 없는 노인네가 하는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고 꽉 막히고 답답한 고집불통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댁 새 식구들 전화번호 다 차단해버렸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랑 전화통화했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막말했냐고 화를 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별다른 말 없이 잘했다고 한마디 하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눕더라고요. 같이 저녁 먹고 씻고 잠에 들 때까지도 남편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내가 어머님에게 화내고 대든 것 때문에 남편 기분이 상했구나 싶어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다음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예전부터 자기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족이고 엄마니까 선은 넘지 않고 참고만 있었대요. 형이랑 대놓고 차별을 당해도 자기 돈을 어머님이 함부로 썼을 때도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짓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인장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진짜 가족이란 건 어떤 건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자기도 지금까지 이만하면 자식으로서 동생으로서 평생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 같다고. 앞으로는 인연 끊고 우리 식구끼리 그리고 장인장모한테만 잘하면서 살겠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시부모에 대해 모질게 대하지 못해서 답답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부모 자식 일이니 제가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신 부모들 천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용돈 드리고 찾아가서 밥 사주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남편 마음에서도 미련 없이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았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표정도 좀 홀가분해 보였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시부모가 끝까지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 한 번 빌지 않고 마지막까지 뻔뻔한 그 모습을 유지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음 약한 남편이 이제 와서 어머님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아마 받아줬을지도 모를 텐데 마지막까지 염치라고는 없이 남편에게 돈 내놓으라 바라기만 해서 연을 쉽게 끊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제 다시는 먼저 연락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앞으론 저와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면 좋겠네요. 저희는 한 번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시댁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넉넉한 형편이었다면 생활비를 달라는 말도 안 했겠지만 이제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 좀 하고 돈 벌어서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